2019년 2분기 성수동의 한 카페가 문을 엽니다. 근데 이 카페 문 열기 1년 반 전부터 오늘 연다 안 연다, 여기 연다더라 아니라더라 말이 참 많았죠. 여기까지 말하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지 눈치채셨을 거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주변에 커피 좋아하시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SNS에서 이 로고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하얀색 배경에 파란색 병. 아마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블루보틀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기 전에 이 영상은 커피 문화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내가 커피 업계 돌아가는 거 웬만큼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커피 3대장 커피계의 애플, 블루보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커피를 무진장 좋아하던 한 클라리넷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10만 킬로미터씩 순회 공연 다니는데 원두랑 핸드드립 기구 꼭 챙겨 다니면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셨대요. 블루보틀의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는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클라리넷보다 커피가 더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에 월세로 $600를 주고 식당 창고 한 구석에서 로스터리 샵을 엽니다. 말이 좋아 로스터리 샵이지 그냥 창고에 로스터 한 대 들여놓은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선 블루보틀, 17세기 비엔나에 처음 세워진 카페 이름을 따서 매장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 옛날 블루보틀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될 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창업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요. 우리가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착오가 없기 때문. 2017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아닙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에요. 커피 업계에서는 가장 큰 대회인데 아무튼 2017년 WBC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었어요. 서울 카페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커피 전시라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블루보틀 CEO 브라이언 케빈 미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블루보틀 오픈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블루보틀 한국 들어온다고 말이 엄청 많았어요. 3월달에 삼청동에 생긴다더라. 네슬레랑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더라. 그래서 관심 끄고 잠깐 있었더니 6월에 유한회사 법인이 세워지면서 종로, 강남, 홍대가 매장 1호점 예상지역으로 떠올랐죠. 강남으로 기울어지는 듯 하더니 11월에 블루보틀에서 뜬금 발표를 해버립니다. 성수동이라고. 근데 2017년 당시에도 1년 반 전부터 한국 매장 오픈 고려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오픈이면 매장 오픈 준비를 3년 동안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 공사 평균 기간이 30개월이래요. 함께 일할 파트너 찾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었는데 아파트 올라가는 동안 매니저 찾은 겁니다. 블루보틀의 정신 느껴지시죠? 블루보틀은 본사가 있는 미국의 40개, 2015년에 진출한 일본의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는 매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국으로는 두 번째래요. 그런데 벌써 삼청동에 두 번째 매장 낼 거라고 발표했죠. 1호점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2호점이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자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한국인은 3명 이상은 있고 블루보틀 웹사이트 검색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한답니다. 1호점 오픈하면 아마 끝도 안 보이게 줄 서서 몇 시간씩 대기하실 텐데 1호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2호점 오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직영점만 운영한다고 해요.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기업 가치와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영점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해요. 직영점만 우리나라에선 별로 인식이 안 좋긴 한데 1호점 내는데 3년이나 걸린 블루보틀이고 커피 품질, 커피 문화에 대한 고집은 이미 많이 유명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그 블루보틀의 철학, 기업 가치는 어떤 걸까요? 제임스 프리먼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경영에는 크게 욕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경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CPO, 최고 제품 책임자로 일하고 있대요. 블루보틀의 제품이 뭡니까? 커피죠? 내가 파는 커피 품질 관리 직접 하겠다는 거죠.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어도 나는 커피만 보면서 살겠다. 멋있죠? 창업주가 이런 마인드니까 블루보틀의 철학은 유명합니다. 아까 블루보틀이 창고 한 켠에 로스터 하나 두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로스팅된 원두를 48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유명하죠? 지금은 노하우 축적으로 조금 완화되어서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까지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원두만 사용하는데 스페셜티, 요즘에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죠? 마케팅 용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SCA,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80점 이상을 받은 원두만 스페셜티 커피로 인정이 되거든요. 뭐야? 그냥 깃발꽂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집행하는 기관도 나름 국제 비영리 단체이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 꽤나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커피계의 IOC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IOC도 모르신다고요? 그럼 저도 모르겠네요. 자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다뤄볼게요. 어쨌든 소비자로서는 블루보틀에 가면 로스팅된 지 48시간이 안 지난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검증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커피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왜 블루보틀을 워너비로 꼽는지는 알만하죠. 커피에만 집중하겠다는 이 철학은 매장 디자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끔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블루보틀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맞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매장이 이쁩니다. 엄청 현대적인 느낌이고요. 매장 디자인 이야기가 나오면 애플 스토어가 함께 거론되는데 실제로 몇몇 매장은 같은 회사에서 디자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커져도 창립자의 철학과 고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까지 놓고 보면 애플하고 정말 비슷하긴 하네요. 커피계의 애플? 이게 무슨 소리야? 뉴욕타임즈가 한 소리입니다. 아무튼 커피계의 애플도 애플은 애플인가 봅니다. 방금 블루보틀이 커피에 무척이나 신경 쓰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아니에요. 꽤나 친기술적인 회사입니다. 그럼 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첨단 기술까지는 아니고요. 블루보틀의 본사 어디 있습니까? 오클랜드죠. 옆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IT 기업들이 쭉쭉 들어서 있어요. 실리콘밸리입니다. 금묵자흑이랬나? 블루보틀이 개발한 드리퍼입니다. 필터는 대나무 펄프로 만들어서 커피의 나무 냄새가 배기지 않는다고 해요. MIT 공대랑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블루보틀 앳홈 개발 당시에 매장 수가 50개도 안 됐었는데 원두를 주문하면 로스팅 48시간 안에 미국 전역으로 배송해주는 구독제 서비스예요. 이걸 구글 벤처스랑 같이 만들었대요. 이게 2012년이고 블루보틀은 이때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보다 이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2시간씩 줄 선다고 하는데 천만도시 서울에서 매장 2개를 가지고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매장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방문해볼 계약입니다. 방금 한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이야기고요. 취재 요청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연락주세요. 아무튼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같은 해에 구글 벤처스 등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받고 2014년엔 모건 스탠리에서 2,500만 달러를 2016년에는 어느 실리콘밸리 투자자에게서 7,500만 달러를 투자받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동네 오래된 커피도 맛있고 매니아들도 많은 잘되는 로스터리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카페가 인터넷으로 원두를 판매한다고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미래에셋 이런 데서 300억씩 투자를 한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더니 2017년 9월에 네슬레의 지분 68%를 팔아버립니다. 네슬레, 네스프레소, 네스카페 초등학교 다닐 때 생우유 먹기 싫어서 꼭 챙겨 다녔던 이 토깽이 네스킥 이거 다 갖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십 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식음료 브랜드 1위인 회사입니다. 얼마에 팔았냐고요? 5억 달러. 당시 하나로 5,600억 원 정도입니다. 차고에서 3kg짜리 로스터 돌려가면서 미국 3대 커피 자리까지 올라온 스타트업의 신화. 21세기에도 거대 자본 없이 커피에 대한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블루보틀이 세계 1위 대기업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때 미국 사람들이 악마랑 손잡았다, 제임스 프리먼도 결국 자본에 넘어가는 건가, 이제 블루보틀도 못 가겠다 말이 많았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브라이언 미안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매장 생각 있다고 하고 대만, 중국, 홍콩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 블루보틀 돈미세로 재탄생인가 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임스 프리먼이 그 돈 가지고 현금화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 블루보틀 커피에서 커피 품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슬레 그룹 안에서 블루보틀은 독립기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블루보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고요.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는지가 최대 이슈였고 특별한 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3대 커피 제3의 물결, 블루보틀에 관련된 정보는 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으면 성수동에 블루보틀 1호점이 오픈을 합니다. 블루보틀 커피에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방문한다면 저는 오픈 이슈 지나고 그보다 2에서 3개월 더 지나서 가볼 생각이지만 블루보틀 앳홈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빨리 블루보틀 커피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블루보틀 칭찬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직은 오픈도 안 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 있다. 블루보틀 코리아 관계자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블루보틀 코리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 DM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커피TV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DM, 공식 메일 주소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블루보틀 커피 마시고 커피가 이래야지, 한국 커피는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러실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못 드셔보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러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바리스타분들, 로스터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사실 맛있는 커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만족할 만한 커피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블루보틀이 불러일으킬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문화의 바람이 긍정적이길 기대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Happy 커피TV.